지난 1월 20일 대법원.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사후 52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조봉암, 재심 청구인 피고인의 자 조호종, 조임정, 조규호, 조의정. 주문, 원심 판결과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이섭 관련 간첩의 점은 무죄, 제1심 판결 중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가 당수로 있던 진보당의 활동과 강령에 대해서는 국가비열난죄 및 국가보안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반세기 만에 유죄에서 무죄가 된 조봉암. 죽산 조봉암, 간첩죄로 사형당한 뒤 그는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5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촬영했던 이 화면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그의 동영상이다. 하지만 그는 5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였다. 일제시대 사회주의에 경도돼 조선공산당 창당에 깊이 관여했고, 이후 상해를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체포돼 7년간 신의주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그의 정치 행로는 판이해진다. 오늘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사회 질서를 억압과 공포로서 유지하고 있는 대신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안식처를 스스로가 정책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53년 8.15 8주년 기념사에서도 조봉암은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을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다.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의 일이다. 미국의 괴뢰정권 김일성이는 최근 박근혜 일파를 또한 같은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해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더욱 민주주의 이념에 철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에 스며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밖에도 조봉암은 각종 저술과 연설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했다. 그는 1948년 건국 이후 구성된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이었다. 난산 끝에 구성됐던 초대 내각에서 처음부터 내정됐던 한 사람.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가로 이름이 높았기에 그의 입각은 최대의 화제였고, 비록 6개월 만에 단명했지만 그는 해방 이후 최대 과제였던 농지개혁안을 최초로 입안했던 젊은 정치가 그룹의 리더였다. 소장파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조 장관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 장관의 이제 예를 들면 양곡 수매 정책에 대한 그 법률안이라든가 토지개혁이 아니라든가 이런 걸 그분들이 굉장히 뒷받침해주고 이제 그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은 굉장히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한국적 진보주의를 지향했던 조봉암. 그가 꿈꾸었던 정치가 무엇이었는지는 그해 겨울에 열린 진보당 결당대회 개회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또 인간의 정성을 무시하는 일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착취 당하는 것이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르쳐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진보당 창당 때 개회 연설에 그 몇 분 동안에 그걸 전부 축약했어요. 그 축약했는데 거기에 우리 인류의 이상이 뭐냐? 그것이 오늘날 얘기는 말하자면
복지사회예요. 이상이.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혁신정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해임 후 2대 국회에서 2차례나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52년과 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에 이어 2위로 낙선했던 대통령 후보.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와 함께 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유효 득표수의 30%, 무려 210여만 표를 획득했던 조봉암은 이승만의 확고한 정적이었다. 엄청난 표를 받은 거죠, 축산이. 그 당시에 숫자로는 엄청난 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간에 제일 가는 라이벌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남북평화 통일하고 또 없는 사람도 서민층을, 소외계층을 살리도록 하자는 스로건이 진보당 스로건이며 그거 우리 동조한 거죠. 세계 여론이 축산은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졌다. 이런 얘기를 하여튼 간에 세계 각국 언론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뉴욕타임스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러니까는 이 이승만 박사가 축산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축산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패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나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향년 61세. 회갑을 2달 앞두고 축산 조봉암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누추한 종말을 불과 8개월 앞둔 때였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959년의 사형 선고를 뒤집고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진보당 창당과 관련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로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반세기 만의 무죄 판결. 그것은 부끄러운 지난날에 대한 사법부의 자기 고백이기도 했다. 이상의 판결에 대한 관여법관의 의견이 모두 일치되었습니다.